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니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찾게 되는 부채표 활명수. 자그마치 120여 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 브랜드지만 현재까지도 1년에 1억 병씩 팔리며 활명수로 벌어들이는 1년 매출이 54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채표 활명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90년대 한양을 찾아왔던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인 여행가 이세벨라 비숍. 그녀는 조선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3, 4인분을 먹어치우고 4명이 앉으면 과일 20개에서 25개가 사라지는 것은 다반사였어. 당시 조선의 성인 남자가 먹은 밥의 양이 7홉 정도였는데 1홉이 180ml, 7홉이면 1260ml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체하고 토하고 설사하는 등 토사광난으로 목숨 잃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고종황제 당시 궁중선정관이던 민병호. 선정관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관 정도 되는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궁중에서만 사용하던 생약 비방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서양의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정관직을 사임한 민병호는 1897년 아들 민강과 함께 죽어가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 궁중 생약 비방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물약을 개발합니다. 그 물약이 바로 활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5일 민병호의 아들 민강은 한성부 서서문 차동,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번지 위치에 동화약방을 열고 활명수를 팔기 시작했고 활명수는 사람들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 60ml 한 병에 50전 정도 했던 활명수는 설렁탕 2그릇에 막걸리 2-3잔을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대박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생수, 소생수, 보명수, 활명회생수 등 활명수를 따라 만든 유사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약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1910년 8월 15일 부채표 활명수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내 최초의 상표 등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채표는 공식적인 활명수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1919년에는 활명액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활명액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유사 상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활명수는 사실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화약방을 설립한 민강은 국운이 기울던 1909년 안희재, 김옥량, 김동삼, 오상근 등 80여 명과 함께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가 시작되자 민강은 남대문 밖에 소위 학교를 세워 후세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동화약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담당했던 서울연통부 사무실이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지원했는데 당시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던 일제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민강은 현금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활명수를 만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만주 현지에서 활명수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그 현금을 임시정부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활명수의 효능 덕분에 만주에서도 아주 잘 팔렸고 활명수의 수익금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11월 민강은 고종의 아들 이강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시키기 위한 망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민강은 체포당하게 되고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후세 교육에 힘쓰며 항일 투쟁을 계속해오다가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당하게 되고 1931년 결국 옥중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민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동화약방의 경영도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원이 현 시세로 1억 원 정도 되던 1936년 당시 동화약방의 매출은 43,000원 정도였는데 부채는 8만원을 육박하며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1937년 보당 윤창식이 동화약방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또한 독립운동가로 많은 활동을 했던 민강의 애국동지였는데 그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라를 구하는 일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고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사규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27일 활명수는 만주국에 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 상표 등록을 한 제품이 됩니다. 윤창식의 진두지휘하에 활명수는 계속해서 고속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이어진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만주국 시장을 잃게 되고 서울 순화동에 있던 공장도 완전 파괴되며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윤창식은 약품을 팔아 남긴 이윤을 모두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시 회사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1962년 동아약품 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1965년 활명수 앞에 엄청난 적수가 등장합니다. 삼성제약에서 만든 가스명수. 당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의 청량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액상소화제에 탄산을 주입해서 만든 가스명수는 큰 인기를 끌며 활명수를 제치고 판매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스명수를 만든 삼성제약은 이 삼성이 아닙니다. 아무튼 동아약품은 결국 활명수에 탄산을 넣기로 결정하고 1967년 2년간의 연구 끝에 가스활명수를 출시하며 가스활명수 대 가스명수의 대립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스명수는 가스활명수가 출시되자 탄산소화제에 있어서는 원조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스명수를 사실 때는 왕관표를 확인하셔요. 왕관표를 상징으로 내세우며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인 20원으로 판매하다가 1967년 4월 30원으로 가격을 올리며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펼쳤습니다. 30원이 아닌 것은 가스명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활명수의 브랜드 파워 덕분에 가스활명수는 출시 2년 만에 1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그 유명한 광고가 등장합니다. 아이고 배야. 마마, 소화제. 아이고 눈은 뒀다 뭐하느냐. 부채가 없잖아 부채가.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보이느냐? 보입니다. 보이느냐? 보입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니라.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다. 그런데 저도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발견한 가스명수를 사실 때는 왕관표를 확인하세요. 30원이 아닌 것은 가스명수가 아닙니다. 이 두 카피를 가스활명수에 맞춰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라는 이 광고는 가스활명수를 확실하게 브랜딩했고 가스활명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되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의약 외품을 지정했고 지정된 소화제나 감기약 중 일부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명수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됐지만 현오색이라는 약초가 들어간 가스활명수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가스명수만 마트나 편의점에 입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아약품은 재빨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스활을 만들어 가스명수를 견제했는데 실제로 가스활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에 상당히 많이 팔렸고 전체 활명수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로부터 시작된 훌륭한 기업이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아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원과 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거나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거나 홈시어터, 골프채 등 무려 50억 7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사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해오고 있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소비자 광고가 금지되어 있고 처방권은 의사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며 자기네 제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값의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기도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약품은 이때부터 리베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동아약품은 8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몇 년간 매출이 저조한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1910년 국내 최초로 상표 등록을 했던 부채표 활명수, 이후 소량, 대량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했으며 1967년 가스명수를 대적하기 위해 가스활명수가 출시됐으며 1968년에는 음주를 위해 만들어진 알파활명수가 출시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변해갔고 1982년에는 활명수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디자인이 세련돼지기 시작하더니 2009년 다시 활명수를 한자로 표기합니다. 이후 가스활, 미인활명수, 꼬마활명수 등이 출시됐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 활명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